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꽁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꽁사육장인지 닭장인지 구분이 안 되시겠죠? 앞에 저 닭 3마리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. 여기는 엄연히 꽁들이 거주하는 꽁사육장입니다. 꽁들은 이렇게 안쪽에 다 있고요. 식사를 마친 꽁들은 대부분 여기 창가라고 하면 그렇죠. 비닐하우스 개폐기가 열리는 이쪽 부분은 많이 서는데 아직까지 식사가 덜 끝나는 것 같아요. 열심히 부리를 조아리고 있죠. 자세하게 보시면요, 부리로 콕콕 찍고 발로 헤치고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이 녀석은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장애가 있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뭐 태어날 때부터 쩍벌이로 태어났어요. 다리가 약간씩 비틀려져서 나온 거를 쩍벌이라고 하는데, 대부분 쩍벌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종이컵에 넣거나 뭐 고무줄로 고정을 해주거나 이러면 된다 하지만, 물론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생존율은 확 떨어져요. 10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살라나, 그만큼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거든요. 하지만 이 녀석은 굳건하게, 정말 굳건하게 살은 녀석입니다. 저 보세요, 다리가 완전 뒤틀렸죠. 제가 뭐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. 꽁을 키우다 보면 암수 비율에 맞춰 갖고 장기를 조금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매년 겨울에. 그래서 뭐 얘는 2년차, 올해 3년차네요. 이 녀석은 놔두고 다른 녀석들을 다 주님 곁으로 보냈습니다. 너무 기특한 거예요. 제가 꽁도 꽁뿐만 아니라 기러기, 닭 여러 종류의 조류를 부화하고 그랬는데, 닭이든 기러기도 쩍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꽁 대부분 다 죽더라고요. 정말 뭐 닭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꽁보다는 그나마 나은데, 그래도 닭도 그 쩍벌이가 나오면 죽는 확률이 많아요. 하지만 꽁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극악의 확률이죠. 생존율이 정말 낮아요. 멀쩡하게 나온 꺼벙이도 열흘 안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이 녀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가끔씩 이 녀석을 보면서 와,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. 힘든 거에 굴하지 않고 적응을 한 거겠죠. 비록 다른 녀석과 달리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잘 날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자기 환경에 딱 맞게 생활하는 거 보면 제가 나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. 사람이 명장류의 최고봉이라 할지언정, 예? 동물들의 이 강인한 생명력을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사람은 아프면 병원 말이라도 해서 뭐 병원이라 가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지만, 얘네들은 말을 못하니까, 말을 못하고 꽁꽁 앓으면서도 그 앓음 속에서도 굳건하게 생존하는 거 보면 얘네들 생존율은 사람이 못 따라가요. 동물들의 생존율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대단해요, 얘들을. 그리고 지난 겨울에도 제가 장기를 4마리 정도 주님 곁으로 보냈습니다. 물론 제가 목을 따진 않았지만 뭐 아는 지인들한테 뭐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4마리를 보냈는데, 걔들 분명히 다 주님 곁에 갔겠죠. 근데 유일하게 이 녀석은 안 보낼 거고, 앞으로도 생을 다 할 때까지 이 녀석만큼은 제가 안 건드릴 거예요. 그리고 또 자세하게 보시면 다른 장기 같은 경우는 다 안경이 씌워져 있잖아요, 안경이. 근데 얘는 안경을 안 씌웠어요. 안 그래도 다리도 불편해 갖고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든데, 다른 녀석에 비해서 경쟁이 좀 치워지는데 안경까지 씌워버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안경을 안 쳤어요. 그 외에 다른 장기들은 다 안경을 채웠습니다. 근데 또 안경 얘기를 하니까 또 잠시나마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해볼게요. 안경을 씌우면 여러분, 얘네들이 앞을 못 볼까요? 정말 얘들이 앞을 못 볼까요? 아니에요. 동물들은
사람들과 달리 옆 시야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정면을 못 보지만 옆으로 보는 곁눈질이라고, 사람으로 치면 곁눈질이라는데, 옆으로 보는 시야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이 활동이랑 뭐 짝짓기, 교미, 뭐 날아다니는 거, 방향 감각 이런 거 다 살아있어요. 그래 보기는 솔직히 좀 안 좋아 보이죠. 안 좋아 보이는 면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. 자칭 동물 애호가님들한테 왜 안경을 씌워서 애들 본능을 억제하냐,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우습죠. 저는 처음에는 저도 발끈해 갖고 막 하나하나 댓글을 달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요. 자연 상태의 꽁을 제가 잡아다가 안경을 씌우고 보리를 자르고 뭐 이러면 비난받을 만도 하죠. 하지만 엄연히 얘들은 제가 사육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키우는 녀석들이고, 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제 취미를 하거든요. 취미를 하면 일단은 관상의 목적이 있잖아요. 취미로 키우는 분 대부분 앉아서 얘들 귀여워서 크는 모습이랑 이런 걸 관상을 목적으로 키우는데, 관상을 목적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서로 싸워서 죽여버립니다. 그러면 어떡하겠어요? 못 보잖아요. 서로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경을 씌우는데, 그냥 뭐 동물 자칭 애호가님들은, 동물사랑 애호가님들은 저게 뭐 그렇다 그럽니다. 근데 저걸 안 씌우면 얘네들이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서로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나요. 보통 태어나서 한 꺼멍이 같은 거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서로 약한 녀석을 콕콕 찝는 행동, 금방 앞에서도 이렇게 큰 녀석이 작은 녀석 쪼죠. 그렇듯이 공격을 해요.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.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예요. 닭들도 마찬가지고요. 특히 꽁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격을 받고 혹시나 저 작은 녀석이 상처를 나잖아요. 그러면 모든 녀석들이 달라들어요. 모든 녀석들이 달라서 상처 난 곳만 계속 와서 결국 죽입니다. 그렇게 되면 경제적 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키우고자 하는 그 관상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왜냐? 죽고 없으니까.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씌우고 하는데, 하여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제가 꼭 영상을 찍을 때마다 욕을 하더라고요. 근데 신경을 안 써요. 왜냐? 그분들은 꽁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. 저분들은 안 키워봤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. 어쨌건 서로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. 다른 조류들도 서로 공격하는 건 있지만 꽁이 야생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. 뭐 닭은 예전부터 가축화가 되었다지만 꽁도 요즘은 가축화를 시키려고 많은 농가에서 하지만 여전히 야생성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. 제가 뭐 처음부터 꽁알을 주워서 부화하고 육추하고 그렇게 사료를 매일 주더라도 제 곁을 안 줍니다. 꽁들은. 닭들은 있죠.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이렇게 닭모이 해갖고 열로 와 이러면 와요. 똥강아지처럼. 그래서 사람들이 닭을 보고 닭대가리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꽁은 안 옵니다. 절대로 안 옵니다. 그만큼 야생성이 살아있거든요. 그래서 꽁은 야생성 때문에 쉽게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. 저도 꽁을 키우면서 조금 어려웠어요. 처음에는. 이놈의 새끼들이 정이 너무 없어요. 내가 선수 부화를 해주고 어떤 녀석들은 인공 파가까지 해서 부화 세상 빛을 보게 했는데도 제 곁을 안 주더라고요. 조금 서운한 면이 있어요. 꽁을 키우는 분들은 뭐 그런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나마 꽁을 키우는 이유는 조금 다른 조류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고 이쁘잖아요. 그래서 키우는데 하여튼 정은 없는 녀석들입니다. 야생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. 여기 보이는 이 닭들은 친근해요. 어쨌든 제가 사료를 주면 바로 앞에까지 오는데 저 녀석들은 절대 안 옵니다. 보세요. 제가 영상을 찍으면, 이쪽에서 영상을 찍으면 얘네들 다 이제 구석에 뭉쳐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. 그만큼 아직까지 가축화가 덜 된 녀석들입니다. 하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키우는 닭, 그것보다 나는 남들과 달리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녀석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꽁도 추천드려요. 장기도 이쁘고
까투리도 이쁩니다. 그래서 뭐 조그만 사육장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닭 좀 키우지 말고 꽁 한번 키워보라고. 흔해 빠진 닭을 뭐하러 키우냐고. 고기도 꽁고기가 더 맛있는데 이런 농담 섞인 말로 얘기합니다. 혹시나 뭐 조그만 사육장을 짓는 분, 닭을 키워보고자 하는 분, 꽁도 한번 키워보세요. 재밌어요. 네, 오늘도 뭐 쓸데없는 얘기를 이리저리 많이 나눴네요.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티였습니다.